안녕하세요. 서재초 교사 김민중입니다. 오늘 저는 삶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학생 작가 양성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들이 뭔가 창작을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창작은 왜 하는 걸까요? 뭔가 글을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작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쉬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작은 왜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예술적 감각이란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림이나 음악이나 표현하면 미술, 음악 등 예술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늘상 쓰는 언어, 글자로 표현하면 그것이 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학이 무척 복잡하거나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음악을 접하고 사실은 음악 안에도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사는 문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가사를 쓰는데 음악가들이, 가수들이 골방에 틀어박혀서 오만 자료를 뒤적거리면서 그렇게 연습 고생해서 그렇게 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걸 쓰면 되겠다, 그렇게 오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실제 창작도 그런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 방법을 아무리 많이 알려줘도 실제로 학생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한번 이거를 써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마음을 먹게 되면 어느 순간 창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바로 뭐냐면 창작은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걸 썼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에서 나온 것이 되게 많습니다. 노인과 바다 예를 들어볼까요? 노인과 바다는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해밍웨이의 대표적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해밍웨이는 쿠바에서 살 때 쿠바 바닷가에 살았어요. 그리고 쿠바 바닷가에 그냥 동네에 있는 선술집에 자주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냥 동네 그냥 선술집인데 거기서 많은 쿠바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 중에 한 명이, 늙은 어부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진짜 한 몇 날 며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정말 생고생했다가 오늘 나갔는데 진짜 오늘 월척을 잡았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이고 그만 오다가 상어에게 다 뺏겨가지고 그냥 빈털터로 왔지 뭐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해밍웨이가 그걸 듣고 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부한테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그럼 뭐 이야기해 줄게 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 나온 게 노인과 바다예요. 그 엄청난 작품의 대작의 그 출발점은 그렇게 사소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학생들도 충분히 그런 거를 쓸 수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서 문제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콜럼버스 달걀입니다. 콜럼버스가 달걀을 살짝 깨어서 놓았을 때 누구나 그걸 할 수 있지. 달걀을 살짝 깨어 놓은 건 누구나 못해라고 전부 다 했지만 콜럼버스는 말했죠. 그래 맞다. 그런데 니는 해봤나? 난 해봤거든. 그게 뭐죠? 앞선 자의 경험, 내가 먼저 해본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겁니다. 창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닌 거라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먼저 하는 그거를 잡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학생들에게 늘 우스갯소리로 번쩍님이라고 하는데, 그 번쩍님이 어느 순간 너에게 오면 그것이 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번쩍님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저는 번쩍님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서 번쩍님이 뭘까? 라고 물으면 애들은 그게 전혀 뭔지 모르지.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번쩍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게 뭔가 번쩍 떠오르는 그런 거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번쩍님이 있다 라는 걸 생각하는 거 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쓰지 하고 생각하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의 출발점이, 그것이 그야말로
큰 사건의 킥이 되어서, 이거 킥은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알죠? 거기 그 이제 유명한 디카프리오가 나오던 영화, 우리가 그 그림 영화 꿈속에서 꿈꾸는 그 영화 알죠? 거기서 나온 킥이 되어서 바로 그것이 창작에 뭔가 도화선이 되고 가능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창작을 늘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창작물을 많이 즐기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건데 그냥 우리가 그걸 먼저 쓰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가장 인기 좋았던 한때 차트 역주행했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곡입니다. 신호등이라는 곡은 그것도 정말 재미가 있는데 20대 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출발선에 선 그런 젊은 세대의 불안한 느낌을 신호등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젊은 세대의 불안함, 아직 취직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은 누구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필 신호등에 표현하지? 왜 하필 신호등에 하지? 저 흔해 빠진 신호등에 왜 그걸 표현했지? 바로 그거죠. 노란불, 빨간불도 아닌 파란불도 아닌 그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그 짧은 순간 3초의 노란불이 내가 거기서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게 되고 내가 차를 타고 있으면 속도를 더 내야 되나 거기에 서야 되나 당황하게 되는 그 순간이 20대 초에 뭔가 출발점의 불안함, 뭔가 두려움 그런 것에 딱 엮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무진은 그것을 신호등에다 집어넣어서 20대의 불안함, 젊은 세대의 불안함과 두려움, 막막함을 신호등에 집어넣어서 그걸 노래로 만들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저게 뭐야 저거 뭐 신호등이라 그래 뭐 노란불이 멋졌다는데 이렇게 듣던 사람들이 아 저거 가만 들어보니까 젊은 세대의 뭔가 불안함, 막연함, 두려움 그런 거를 신호등에 비유해 나타난 게 아닐까? 그걸 알게 된 순간 역주행했어요. 물론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고 다 있지만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아 저건 그래 젊은 세대들의 뭔가의 그러한 두려움, 막연함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마음을 신호등에 하필이면 그것도 노란불 하나에 빗대었다. 그 순간에 그게 아 정말 그래 그럴 수 있겠군. 그런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무진이 먼저 생각해서 그걸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이무진 겁니다. 그게 창작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창작을 하는 포인트고 창작을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아 저거 왠지 저거 뭔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어떻게 해봐야지 라는 그게 창작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노인과 받아도 예를 들어 해밍웨이가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어부책을 수십 권 읽고 수백 권 읽고 아 정말 인간은 바다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고민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을 듣고 아 그래 그럼 그것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더 상상력을 가미하고 그건 그 다음부터지. 출발점은 그 어부의 정말 안타까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부 실화인 걸 소설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쓰면 그만이지. 나중에 그 어부에게 정말 그 책으로 떼돈을 벌었으니까 고맙다고 또 많은 돈을 갖다 드렸대요. 그런데 그 어부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번에 니한테 이야기 다 해주고 술 한잔 얻어 먹었다. 그거면 충분한데 뭐 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오느냐. 그건 니나 해라. 그게 쿠바 어부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쿠바 어부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해밍웨이는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거지만 그냥 있었다는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관찰하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표현하는 것은 작가의 역량입니다. 하지만 최초에 주어진 무언가의 계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길바닥에 신호등 노란불은 누구나 볼 수 있지. 그런데 그걸 그냥 노란불이네 하고 말하면 끝인데 야, 내 지금 20대에 뭔가 불안함인데 노란불 저거 갑자기 갈팡질팡하는 저 마음이 내 마음과 닮았다. 라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연결이 되고 그것이 신호등으로 붙어가지고 그 노래가 대박이 났네요. 맞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왜 대박이 났을까 생각해보면 그 단순한 가사의 의미는 하지만 누구나 알면서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작이란 이런 겁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걸 알고 있어야 창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갑자기 내가 골방에 들어박혀 책을 수십만 권 보고 그런다고 글이 뚝딱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누구에게나 있는 일, 보고 듣고 느끼는 일 중에서 뭔가 될 만한 것을 내가 잡았으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엮어 나가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말도 하시다시피 장범준의 벚꽃 엔딩, 벚꽃 연금이라 그러죠. 장범준은 그 노래 하나로 아마 평생을 먹고 살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봄마다 해마다 3월 4월에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벚꽃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90%가 벚꽃을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벚꽃 가지고 노래 만든 건 많이 봤습니까? 그 흔해 빠진 3, 4월에 벚꽃 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놀고 예쁘다 사진 찍고 좋아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노래 만든 건 많이 봤습니까? 물론 있어요. 길고 긴 가요 역사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벚꽃으로 노래 만들어 봐야지 했던 사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없어요. 수십만 가지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 수십만 가지의 가요가 있어도 벚꽃을 그렇게 사랑 이야기에 넣어서 벚꽃이 끝나면 우리도 헤어진다 이런 느낌을 가진 그런 노래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장범준은 그걸 가지고 나 저 벚꽃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사랑이 뭔가 끝나네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 그걸로 돼갖고 그 노래가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벚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다 있지. 누구나 그거 쓸 수 있었어요. 벚꽃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 노래 만드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다 있겠지. 그런데 왜 벚꽃을 그렇게 벚꽃이 떨어진다, 우리 사랑이 끝난다, 엔딩이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장범준이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예시를 많이 드는 건데 뉴턴의 만류의 법칙의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떨어지는 사과 보고 만류력이 떠오르는데 그럼 뉴턴 마음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그때 뉴턴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매달렸던 이게 중력인지 인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땡기는 힘, 무슨 힘이 있었겠죠. 중력 같은 게 있어야 그게 계속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우연히 그 생각이 좀 더 강화된 것입니다. 창작이잖아요. 뉴턴이 거기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면 만류의 법칙이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 그런데 어쨌든 그 사과를 보고 자기가 계속 평소에 고민하던 것을 그게 떠오르니까 거기서 만류의 법칙이 나온다는 거죠. 즉 거기에 사과가 갖다가 붙으니까 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장범준의 벚꽃 엔딩, 이무진의 신호등, 우리가 지금도 즐기고 있는 좋은 노래잖아요. 물론 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사의 의미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를 쓸 수 있나요? 써볼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오셨다 뿐이지. 콜럼버스 달걀가 뭐가 다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먼저 알았다 뿐이지. 그래서 그걸 먼저 한 이무진은, 장범준은 떼돈을 벌고 우린 그것을 그냥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가수 중에 지코를 대단한 가수다, 정말 역량이 있다 그렇게 말하느냐? 아무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하는 그 아무 노래는 우리가 평소에 늘 우리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뭐 할래?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거나를 아무 노래에 넣어서 아무 노래를 반복 아무를 반복하면 재밌어.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 그냥 반복을 넣어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라고 하니까 아무가 라임이 되어서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했습니까? 내가 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지코는 잡아서 그것을 창작했고 그걸로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창작의 기본이에요. 노인가바다 이야기는 학생들 꼭 해줘야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물론 늘 그런 글을 쓰려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것이 들리고 보이고 나한테 뭐가 와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쿠바 어부가 뭔 이야기를 했다 나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려들으면 그만이지.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 오늘 고기 한 마리 더 잡았는데 상어가 다 먹고 왔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거 뭔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그게 이제 작가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역량은 뭐 엄청나게 노력해서 기르나? 아니요. 간단합니다. 주변 사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저거 뭔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뭐가 될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하지만 뭐 저게 뭔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거 뭔가 될 수도 있겠어 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가지는 게 작가의 첫 마음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아직 여러분이 안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했습니다. 했으니까 저는 예를 들어 책도 내고 있고, 또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런갑네. 나도 뭔가 쓸 수 있겠네. 쌤 말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뭔가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 책은 출판 지원을 받았고 자랑하는 것이지만 많이 사보세요. 저한테 10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대구교육청이 다 가져가서 좋은 일에 쓰는 우리 학생들의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작년에 코로나가 왔었죠. 자,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나타났는데 코로나가 올 줄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코로나가 온다. 뭔가 대단한 전염병이 온다. 우리가 뭔가를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그걸 예비하는 것은 노스트라다무스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왔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전대미문의 사상 초유의 일이 날마다 벌어졌잖아요. 계약을 연기하니 온라인 계약을 하니 온 국민이 멘붕이었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거든. 모두가 처음 겪는 일. 지난해나 처음 겪는 일. 나도 온라인 계약 처음이고 또 처음인데 내가 뭘 알아. 전부 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이래 하니 저래 하니 할 때 그때 시행착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코로나가 왔어.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이렇게 정체 모를 전염병이 와서 학교가 문을 닫고 몇 달간 학교를 안 가고 전부 다 벌벌 떨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런 일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장담하건대 이제는 못 올 겁니다. 왜냐하면 또 한 번 만약 그런 코로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로 학습이 되었잖아요. 2020년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2025년에 엄청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갈 겁니다. 그때는 최소한 수업이 준비되었을 것이고 뭔가 원격이 준비되었을 것이고 적어도 온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3월 한 달을 학교 안 가는 그런 날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우리 코로나 됐어 보자. 왜? 처음이잖아.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일단 우선 코로나가 왔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학교도 못 간대. 그런데 야 이거 뭐가 달라졌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아무거나 한번 써봐라. 뭐든 생각해보자. 이거 분명히 뭐 있겠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대구니까 신천지건도 있었고 뭔가 엄청나게 차고 올라면 뭔가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생겨. 근데 그걸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넘길래? 야 이걸 뭔가 네가 생각하는 뭔가를 찾아봐 라고 해서 수만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써보자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누구는 물론 썼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그걸 쓰지 않았겠죠. 생각도 안 했겠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써보자. 그 정답은 너에게 있어. 라고 저는 그냥 불만 당겨준 것뿐인데 그 계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 써볼 수 있겠네. 몰랐는데 그거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코로나인데 내가 야 이거 한번 써보자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냥 보지 않고 그냥 흘려듣지 않고 저거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뭔가 벌어진 저게 뭔가 되는 거 아니야? 마트 갔는데 아무도 없던데 저거 뭔가 되지 않나? 라고 계속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힌트를 주고 야 이걸 이렇게 써 이걸 저렇게 써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 코로나가 왔어. 너도 지금 뭔가 이거에 대해서 느낀 게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남들도 뭔가 느끼는데 네가 먼저 말하고 싶은 그걸 잡아. 그걸 이야기해. 창작이잖아. 제가 한 말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 말 한마디 한마디로 1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수많은 책을 만들어냈으며 아이들이 이 말 한마디로 작품이 만들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10년 넘게 봐왔습니다. 번쩍님 하나로. 네, 진짜입니다. 제가 그 뒤로 뭘 가르쳐주고 대단한 그런 스킬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거 있다고.
저는 수업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번쩍님 하나로 저는 전국 규모 강의도 여러 번 갔었고 전국 규모 영재교육 강의 이런 데도 수없이 갔었습니다. 막 자랑질인데 농담이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면 딴 거 없잖아요.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죠? 장범준 이야기, 이무진의 신호등 이야기, 지코의 아모노래 이야기, 또 어떤 거 많습니다. EBS에 똥 밟았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말, 누구나 똥 밟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왜 재밌어? 아침에 기분 좋게 새 옷에 새 신발에 나갔는데 똥 밟을 때 그 기분 다 공감하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 창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신기하죠?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자가 작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유명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도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글을 쓰셨습니까? 글 안 쓰셨다고요? 저는 썼습니다. 썼으니까 저는 작가죠. 여러분은 오늘 안 썼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글을 써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뭘 어떻게 쓰란 거냐? 우리 SNS 많이 하잖아요. 그걸 그냥 일상으로 넘기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뭔가를 저걸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거를 남에게도 공감이 되는 글로 만들 때 글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자를 생각하는 글쓰기가 됩니다. 당장 SNS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저게 뭘까? 이무진 신호등 왜 썼는데? 장범준 벚꽃 엔딩 왜 썼는데? 돈 벌려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글 써서 한번 돈 벌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말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뭔가 저거는 표현할 수 있겠어 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걸 많이 발견하실 것이고 엄청난 걸 여러분이 써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 많은 예신 여러분 스스로 찾아줄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보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연구 결과입니다. 검증된 연구 결과인데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잘 쓰면 글을 못 쓰는 사람보다 뭐가 더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뭔가 좀 더 보고 그 안에서 저거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찾아가는 그런 탐구의 마음을 생활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10여 년간 학생 작가를 키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꾸준히 작가들을 키울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